이번 시간은 어휘 2020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업 자료는 밑에 있으니까 출력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글자 27번 기울경자죠. 기울경자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기울경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울경 더하기 향할 향자입니다. 향하다, 위로 향하다, 상향, 아래로 향하다, 하향 이런 식으로 향하다, 햇빛을 향하다, 해바라기 쪽 향하다, 향할 향자고요. 기울경 향할 향, 그래서 기울어 향하다, 기울어 향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향하다 이런 뜻이 되죠. 뭐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 보면 이제 옛날에는 그죠,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죠? 기울어 향하다. 그죠? 남자 쪽으로 기울어 향하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고요. 실제로 많이 써요. 경향.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뭐뭐 하는 경향. 그래 한쪽으로 기울어 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울경자도요. 나라국자입니다. 나라국자. 나라가 기울다. 나라가 기울다. 나라가 기울다면 저 느낌이 나라가 기운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해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죠. 그죠? 나라가 기울다 더하기 의조사지자고요. 요 의조사지자는요 앞에 있는 요 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색입니다. 색은 색색자, 컬러죠. 컬러, 색깔, 색색자인데요. 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얼굴에 색칠을 하는 사람, 남자 여자 보면요. 요즘 뭐 남자들도 화장을 하긴 하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봤을 때 여자들이 이제 얼굴에 그 색을 칠해서 예쁘게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색색자인데 여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그래서 한자는 그 글자 가지고 있는 그 뜻만 가지고는 그죠? 해석을 하기는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색색자는 또 다른 뜻이 바로 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경국은요, 나라가 기울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할 만한 여자. 그죠? 나라를 망하게 할 만한 여자. 그죠? 나라가 기울게 할 만한 여자. 이런 얘기죠. 그만큼 그 여자, 그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가 되면 그 여자가 어떻다? 그래요. 아주 이뻤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국의 대표적인 그렇죠? 경국지석이 바로 누구? 유명하잖아요. 양귀비가 되겠어요. 경자죠. 경자는 저번에 경험할 때 한번 나왔는데요. 이게 겪을 경자라고 했는데 경자가 뜻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이 어휘를 늘리려면요. 이 경자가 겪다라는 이 외에 또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가 이 우이 독경이죠. 우이. 소자를 태고 귀자알죠. 우이 말 그대로 소귀예요. 소귀. 독경. 독경은 읽을 독자죠. 읽을 독자. 다음에 경자 바로 뭐냐? 그래서 겪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소귀의 경읽기. 자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는데요. 경을 읽다 이런 뜻이죠. 읽을 독. 그렇죠. 경자 바로 책경자예요. 책. 우리가 속에 경읽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꾸 경읽기 하는데 그 경이라는 게 뭐냐면 책이에요. 책. 그래서 책을 나타내는 한자가 많은데요. 앞으로도 보게 될 거예요. 이 책경자입니다. 책경자. 물론 클래스가 달라. 일반 책하고는 좀 다른데요. 성인의 글들, 성인이 그 적은 성인의 말과 행동을 적어놓은 책들을 우리 일반적으로 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자가 들어가는 거 다 보면 그 불경, 그죠? 클래스가 다르죠. 성경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을 읽다 이 말은 책이죠. 그냥 책을 읽다. 소귀 더하기 책을 읽다. 그래서 소귀의 책을 읽는다. 이런 뜻이죠. 소귀의 책을 읽어줬어요. 성경이나 불경의 구절을 읽어줬어요. 그럼 소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 엄매라고 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경세 더하기 재미입니다. 경세 더하기 재민으로 되어 있고요. 경세 많이 들어봤죠? 경세 그 실학파들 보면 이제 경세 치용 뭐 이렇게 쓰게 되는데 경세라는 말 많이 써요. 경세라는 말 경제 뭐냐면 책도 아니고 격다도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냐? 이 경제는 바로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다스리다. 다스릴 경제예요. 다스릴 경제. 그죠? 다스리다. 그죠?
다스릴 경자고요. 세상 세자입니다. 세상 세자. 그러니까 경세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다. 그죠? 제자는 뭐냐? 구제할 제자예요. 구제할 제자. 구제할 제자. 물에 빠진 사람 구제해 주는 거죠. 구제할 제자의 백성민자죠. 백성을 구하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붙은 건데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해서 이게 다스릴 경제예요. 이 경세 제면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느냐?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뭐가 될까요? 자, 센스 있는 학생들은 알 텐데요. 이거 두 글자 줄이면 그렇죠. 세자와 민자가 빠지고 바로 뭐가 돼요? 경제가 되는 거야. 경제. 우리가 쓰는 경제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경세 제면을 줄여서 쓰는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경국. 그렇죠? 이번엔 경국이죠. 이때 경자 뭘까요? 나라 국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경국은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다가 되겠죠. 그죠? 컨대자고요. 책이죠. 이 책전자인데 책전자 전. 이 전자는요. 보다시피 요 밑에가 그죠? 받침대죠. 받침대. 그 받침대 위에 책이 올려져 있는 모양이야. 그렇죠? 책직 좀 많이 닮았죠. 받침대에 올려놓을 만한 책. 그렇죠? 보통책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책이에요. 요 경자 아까 쓰였다시피 우이독경의 경자가 책경자를 했잖아요. 요 전자도 책전자로 쓰여요. 그래서 요걸 경전 이렇게 쓰잖아요. 경전 여기 쓰는데 어쨌든 책전자입니다. 그래서 큰대자는 그냥 수식어죠. 큰 책. 그래서 경국 더하기 대전. 나라를 다스리는 큰 책.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큰 책. 매운 거죠. 조선의 기본 법전이에요. 왜 기본 법전 이름이 경국대전이냐? 그런 뜻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큰 책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큰 책이다. 그렇죠. 이거 있죠. 29번 경자도죠. 이 경자는 뭐냐면은 위에 이제 공경을 경자다 말씀 먼저 보시는 건데요. 경계하다는 뜻이죠. 경계하다. 이 말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말만큼 조심해야 될 게 없어요. 그렇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할 경자라고 해요. 경계할 경자 더하기 찰자는 살필 찰자예요. 살피다. 살피다. 그래서 경계하고 살피다. 이렇게 해석되죠. 경계하고 살피다. police. 경찰이에요. 경계하고 살피다. 그 사람들은 도둑이 범죄자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경계하면서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경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경찰 처음 입문하게 되면요. 처음 취직하게 되면 이제 계급장이 바로 뭐냐? 계급. 제 밑에 있는 계급 바로 순경이라고 하잖아요. 순경. 순경할 때 쓰는 경제가 바로 야예요. 순경. 순경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경계할 경자입니다. 경계할 경자. 이 종자는 종종자죠. 경종. 경종을 울리다 하잖아요. 왜 경종을 울리냐? 이 종이니까 그렇죠. 종. 벨을 종자로. 영어로는 벨이죠. 벨. 벨을 경종을 울리다. 벨은 그렇죠? 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종을 울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종을 울리다. 경종을 울리다. 경계하는 종이죠. 이제 조심해라는 거죠. dangerous,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경계해라, 조심해라. 경계의 종, 그렇죠? 경계하는 종소리, 이렇게 돼요. 경계하는 종소리. 이렇게 미리미리 경계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구 소멸 국가 이런 거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저출산은 인구 소멸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심각해요, 그렇죠? 경계의 종, 경계의 종소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30번 정말 불쌍한 새죠.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새예요. 닭개자, 닭개자입니다. 닭개자는요. 활용도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개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닭개자. 오른쪽에 보다시피 세조자가 있어요. 그죠? 세조자가 있기 때문에 역시 닭도 새라는 거죠. 조류예요, 조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연자가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 부드러울 연자예요. 부드러울 연자. 부드러울 연자. 닭개자. 그럼 부드러운 닭이라는 뜻이죠. 부드러운 닭. 부드러운 닭이다. 뭐가 부드럽겠어요? 그렇죠? 살이 부드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닭은 다 자라게 되면요 살이 질겨져요. 그래서 이제 뭐 튀기고 이래야 하는데 이 닭이 덜 자랐을 때, 어렸을 때는요 그 살이 굉장히 보들보들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어린 닭, 그래서 살이 부드러운 닭, 실제는 어린 닭이에요. 어렸을 때 살이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그 어린 닭을 연계라고 하죠. 우리가 여름철에 삼계탕을 할 때 삼계탕 보면 닭이 크지 않아요. 우리 뭐 후라이드 치킨처럼 그리 크지 않고 좀 쪼매네요. 왜 그러냐니까 어린 닭을 쓰기 때문이죠. 왜?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계의 원래 뜻은 부드러운 닭, 결국 어린 닭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사람까지 확대되면서요 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연계로 바뀌게 되죠. 연계백수. 그죠? 이제 왜 연계가 되었느냐?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젊은 남자나 여자를 우리가 자꾸 연계라고 했단 말이죠. 연계라고 했는데 사람들 듣기에 연계 왜 연이야? 용에 보면 근데 이게 젊으니까 영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원래는 연계였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영자, 이 영어의 영, 그죠? 영맨, 그죠? 그래서 연계가 되지 않았겠느냐 추측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연계의 본뒷말이 연계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이 연계가 연계로 음이 바뀌어서 연계가 된 거죠. 연계. 그래서 어린 닭에서 어린 남자나 여자 이런 식으로 확대된 인간에게 쓰게 되죠. 속된 말이에요. 연계는 그죠? 닭개자입니다. 수풀림자 기억나죠? 이거 회의자. 닭개자의 수풀림자. 닭숲이죠. 닭숲이 뭔데요? 닭이 숲처럼 많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닭숲. 이 닭숲은 그 고사가 있는데, 그 첨성대 있죠. 경주에 첨성대 옆에 가면요. 계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계림이 있는데 그게 왜 계림이냐니까 닭이 울었던 숲이다. 그렇죠? 닭이 울었던 숲이다 해서 그게 계림이에요. 그 닭이 그죠? 나무 가지를 보면서 한 마리가 흰 닭이요. 밤새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이상하다. 가봐라. 그러니까 가봤는데 그 나무가지에 금으로 된 관이 걸려 있었고요. 그 닭이 그 근간을 보고 계속 짖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내려라. 해서 그 근간을 열어봤는데 남자아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너무너무 똘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금관에서 나오잖아요. 금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금자, 그죠? 금금자 쓰고요. 그리고 워낙 봐도 누가 봐도 똘망똘망한 거죠. 그래서 똘망똘망하다, 총명하다. 이 총명하다의 뜻을 가진 신라 시대의 발이 뭐냐? 바로 이 알지라는 거죠. 알지. 이 알지라는 말이 신라 시대는요 굉장히 똑똑하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김알지죠. 김알지인데요. 이 김알지는 왕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김알지 후손들이 왕이 되면서 신라의 왕이 되면서요. 계림은 신라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돼요. 신라의 별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신라의 별칭으로 사용하게 돼요. 계림의 신하다. 쓰기도 해요. 계림의 신하. 바로 계림은 신라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김알지 시조 김알지는요. 바로 경주 김씨의 시조가 돼요. 여러분 아마 김씨 중에 경주 김씨가 있을 거예요. 김알지. 나중에 첨성대 가면 첨성대는 보지 말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계림도 한번 들러보세요. 아주 산책하기 좋아요. 계림, 닭이 울었던 숲이란 뜻이에요. 계란, 저랑 나왔죠. 계란, 닭알, 달걀이죠. 이슬류, 뼈골, 다른 글자죠. 뼈가 있다. 닭 알에 뼈가 있다. 이런 뜻이죠. 닭알 더하기 뼈가 있다. 닭알에 뼈가 있다? 닭알에 뼈가 있어요? 닭알. 달걀에 뼈가 있다. 뼈가 있는 달걀? 이것도 달걀이에요. 그래요. 부화하고 있는 달걀이죠. 부화하고 있는 달걀. 계란은요, 자연 상태에서도 부화를 한다 그래요. 온도만 맞으면, 어미닭이 품지 않아도. 그래서, 달걀에 뼈가 있다. 부화하고 있는 달걀인데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옛날에 달걀은 생걸로 많이 먹었거든요. 앞뒤로. 그렇죠? 이빨로 이제 구멍을 내서 빨아먹었는데, 아니, 내가 생계란을 먹는데, 갑자기 뼈가 나온 거죠. 기분 어떻겠어요? 아주 안 좋겠죠. 그래서 계란에 뼈가 있다? 이 말은
아주 재수가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계란육을 아주 재수가 안 좋을 때, 재수가 없을 때. 이 계란육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인데요. 그죠? 고사성어인데 황희정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황희정성이 워낙 청렴결백한 사람이라 그렇죠? 임금이 황희정성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도성문을 열었을부터 그죠? 도성에 들어오는 장사치 물건을 몽땅 사가지고 그죠? 모아놨다가 황희한테 갖다 줘라. 큰 선물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요, 황희는 부자 될 수 있는 줄의 찬스였지만 그 다음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하루 종일 폭우가 쏟아져요. 그래서 도성문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폭우가 쏟아져가 장사치가 도성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해질 무렵에 계란 장사가요. 계란 한 꾸러미를 가지고 도성에 들어온 거죠. 임금의 명대로 이 계란을 그저 사가지고 황희한테 갖다 줬어요. 황희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임금의 그죠? 성은이잖아요.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면서 이 계란을 먹으려고 그죠? 깼는데 앞뒤로 깨서 그죠? 쪽바로 겠는데 뼈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재수가 없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계란요구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 재수 없어 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고상하게 록실하게 우리가 참 재수 없다 이럴 때는 아 오늘 계란요구리야 라고 쓰면 되겠어요. 31번 고자죠. 이 고자는요 위에 보면 알겠지만 위에가 풀초자예요. 밑에가 예고자죠. 풀이 뜻이고 밑에가 음이죠. 풀 많이 있어요. 풀은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요거를 이제 풀을 맛을 본 사람 있나요? 혹시 풀 맛을 보면요 굉장히 써요. 풀맛은 일반적으로 풀맛은 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먹지 마세요. 쓸고자 그래서 이 쓰다 음식 맛으로 봤을 때 쓰다 그죠? 우리 인생에도 또 쓴맛도 있죠. 그래서 고자 그죠? 인생에서 쓸고자 괴로울 고자죠. 쓰다 쓴맛은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울 그래서 이게 이제 괴로울 고자로 쓰는 거죠. 괴로울 고자 괴로울 고자 그죠? 뇌자죠. 뇌. 이 뇌자는 뭐냐면요. 괴로울 뇌자래요. 왼쪽에 보이는 요거 마음심자의 변형이라는 건 알죠? 마음심자입니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내 마음 괴로워요. 괴로울 뇌자입니다. 괴로울고 괴로운 뇌. 그렇죠? 바로 괴롭다는 뜻이에요. 괴롭다. 고뇌. 고뇌에 찬 그의 모습. 고락이죠. 괴로울 고자입니다. 괴로울고 즐거울 락. 이 즐거울 낙자도 음과 뜻이 많은데요. 굳이 지금은 다 알 필요 없고 필요한 것만 알면 되겠어요. 이 즐거울 낙자인데요. 괴로울 고자, 즐거울 낙자. 그렇죠? 뜻이 두 개가 반대죠. 괴로움과 즐거움. 괴로움과 즐거움. 그렇죠? 이 낙자도 상형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있을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괴로움과 즐거움. 우리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 혹은 동고동락하다. 이럴 때 쓰는 거죠. 고락. 고락고락. 32번. 고자죠. 이 고자는 뭐냐면요. 늙을 자하고 많이 닮았죠. 이 늙을 자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죠? 이 늙을 자가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요. 요거에서 요 부분. 그죠? 거의 뭐 요 부분이 초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늙을 자가 많이 닮았어요. 늙을 자인데 많이 닮았어요. 그죠? 이게 생각할 것자죠. 생각할 것자. 나이가 들면요. 생각이 많아지거든. 우리 노파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른 글자예요. 이거는 생각할 고자입니다. 생각할 고자죠. 생각할 고자. 그죠? 이건 범호자죠. 범. 야가 범이에요. 범. 호랑이 호자 더하기 생각사자죠. 그렇죠. 호랑이도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려자라고 합니다. 생각려. 생각할고 생각할려. 고려해 주세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 주세요. 생각할고 생각할려. 고려. 많이 쓰는 말이죠. 생각해 주세요. 그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 주세요. 그죠? 생각할고 생각할려자입니다. 생각할 고자죠. 그대로. 그 다음에 살필자. 아까 경찰할 때 나왔죠. 살필자. 그래서 이 한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이 찰자가 한 군데만 쓰는 건 아니에요. 또 이 외에도 또 쓰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알아두면요.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사고력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살필 찰. 생각하고 살필 찰자죠. 그래서 생각하고 살핀다. 이렇게 되죠. 생각하고 살핀다. 이렇게 됩니다. 생각하고 살핀다. 그렇죠? 생각하고 살핀다. 고찰. 연구 고찰하다. 그렇죠? 생각할 고자입니다. 안자가요. 그렇죠. 위에 편안할 안자겠죠. 얘가 소리겠죠. 그렇죠? 밑에가 뜻이에요. 나무와 관련된 뜻이죠. 나무 많아요.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책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상에 편안히 앉아서 뭐 하겠어요? 이제 의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책상 앞, 뭐 의자, 뭐 옛날에 다 이 나무로 만들었으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혹은 의자 위에 편안히 앉아서 뭘 할까요? 공부하겠죠? 편안하게 공부하겠죠? 그죠? 그죠? 공부를 하려면 뭐 필요해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부는 생각해야 생각을 안 하면요. 그렇죠?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죠? 누가 생각을 많이 하느냐? 생각을 잘하는 많이 하는 애가 그죠?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나무로 된 책상이나 그렇죠?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요. 열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자가 생각 안자예요. 생각 안자. 안을 내놓아라. 그런 말 쓰잖아요. 안을 내놓아라. 그래서 생각 안자입니다. 그래서 고자가 생각 고자고요. 역시 안자도 생각 안자예요. 그래서 생각 역시 고안은 두 개 뜻이 같은 말로 그죠? 생각의 뜻이에요. 생각. 우리가 고안해내다. 고안해내다 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고안해내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놀러 다니면요. 그 셀카봉 있잖아요. 이 셀카봉 누가 고안했을까? 궁금하죠? 스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고안해내다. 어떤 것을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죠. 생각 안자가 되겠습니다. 고안. 33번 북고자죠. 북고자. 북고자. 우리 전통 악기 중에 하나죠. 그죠? 사물놀이에도 들어가는 중요한 악기 중에 하나인데 그죠? 북고자. 그죠? 북고자. 북고자는 어때요? 요즘 악기가 서양에도 이제 악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 전통적인 북에 해당하는 서양의 악기는 뭘까요? 생각해보면 그죠? 유사한 게 바로 드럼이죠. 드럼. 그죠? 산음을 굉장히 그죠? 이렇게 흥분시키는 악기죠. 드럼. 고무. 참 고무적이다. 라는 말 쓰죠. 북고자 더하기 춤추무자 저래 본격 나죠. 가무할 때 나왔어요. 그죠? 춤추무자.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중국에서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자를 해둘 필요성이 있어요. 춤추무자. 그럼 북고 춤출무. 북고 춤출무?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딱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렇죠. 병렬 관계죠. 병렬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품사가 같아야 되죠. 그럼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인데 어디 맞춰야 되겠죠. 어디 맞추면 될까요? 얘한테 맞추는 게 낫겠죠. 그렇죠? 북과 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춤추다가 동사. 그럼 북고자. 그렇죠? 동사를 바꾸면 뭐가 돼요? 북을 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병렬 관계가 될 수 있죠. 북을 치고 춤을 추다. 북을 치고 춤을 추다. 그렇죠? 북을 치고 춤을 추다. 이게 바로 고무죠. 고무. 북을 치고 춤을 추다. 그 콘서트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콘서트를 갔어요. 콘서트 가면은 그렇죠? 여러 악기 소리가 들리는데요. 가장 인상에 남는 악기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바로 드럼 소리예요. 드럼. 인상에 남잖아요. 물론 기타도 있지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은 드럼이거든요. 드럼. 그리고 자, 드럼 치잖아요. 그래서 드럼을 치면서 그 드럼에다 맞춰서 가수가 춤을 추죠. 그래서 북을 치고 춤을 추다. 그런 콘서트를 보면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자, 북소리, 그 드럼 소리와 그렇죠? 그 가수가 춤을 막 추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는 관객은 어떻게 써요? 나도 모르게 몸이 들썩들썩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무란 것은 뭐냐면은 북을 치고 춤을 추다. 이 말은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이 몸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거든요. 움직이게 한다는 건데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 뜻이 더 확장돼 가지고 이제 마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썩들썩 움직이게 한다. 이게 고무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저 가보진 않았지만 그 싸이의 콘서트장은요 아예 의자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서서 같이 그죠?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같이 즐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고무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복고자입니다. 자, 복고자. 그 다음에 배복자죠. 배. 복통, 공복할 때 쓰는 배복자입니다. 배. 북고, 배복. 북배? 이상하죠? 북배? 좀 이상해요. 자, 명사 좀 이상하죠? 그죠? 동사로 바꿔줍니다. 그죠? 배를 북친다? 북을 친다 이렇게 했잖아요. 공부할 때 북을 친다, 배를 북을 친다. 배가 있으니까 이 목적어가 배잖아요. 배니까 배를 북을 친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배를 두드리다가 되죠. 그렇죠? 배를 두드린다. 그러니까 배를 두드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 그렇죠. 밥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요. 밥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배를 두드리잖아요. 배가 고픈데 배 두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배불리 먹었을 때 우리는 배를 두드리죠. 이게 고복이에요. 고복. 그리고 더하기 격자는 칠격자도 치다. 우리 공격하라. 그렇죠? 공격하라. 칠격자입니다. 칠격자고요. 땅량자예요. 땅량자. 땅량. 북한하면 떠오르는 북한의 수도 바로 평양이잖아요. 평양. 평양 뜻은 양자예요. 이게. 평자는 뭔데? 평평할 평자겠죠. 평양 뜻은 뭔데? 평평한 땅. 그렇죠. 평양은 평이 평평하다 해서 평양이에요. 평양. 그래서 칠격자의 땅양자. 해석하면 뭘까요? 땅을 치다. 이렇게 되겠죠. 땅을 치다. 뭐요? 배를 두드리며 땅을 치다. 배를 두드리며 땅을 치다.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다. 이거 뭐예요, 이거?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다. 그 땅을 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땅 친다 하냐면 땅을 치고 뭐 후회한다, 통곡한다 이런데 그렇진 않아요. 땅을 치는 이유가 앞을 보면 알겠지만 배를 두드리는 거예요.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는 거죠. 지금 배가 부른 상태에서 땅을 치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상상이 되지 않겠지만 배를 두드리면서 땅을 치는 건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 땅을 치는 경우 노래에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죠. 이제 배불리 먹었잖아요. 우리 배불리 먹고 나면 2차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하러.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죠. 배가 불러요. 그럼 배를 두드리며 땅을 치는 거죠. 땅을 치면서 이 땅을 친다는 것은 박자를 맞추는 거죠.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친다. 인마 땅을 친다고 통한다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른다 이런 개념이야.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일까요? 배를 두드리며 땅을 친다. 어떤 상황? 느낌이 나요? 바로 태평성대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태평성대다. 뭐 어디서 걱정이 없어요. 배부르고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땅 치면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야. 태평성대. 자, 이런 태평성대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데요. 우리 이제 고복 격양하는 날이 곧 오겠죠. 고자입니다. 유명한 고자죠. 높을 고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역시 고등학교는 높아요. 높은 만큼 학습 내용도 어려워지죠. 그렇죠. 높을 고자가 되겠습니다. 높을 고자. 높을 고자의 언덕 원자가 되겠어요. 언덕 원자. 언덕이죠. 언덕입니다. 언덕이고요. 당연히 뭐예요? 높을고 언덕 원. 당연히 높은 언덕이죠. 높은 언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고원 있잖아요. 그죠? 개마고원. 개마고원은요, 높이 해발 높다는 이야기죠. 높은 데에 있는 언덕이니까 걔를 고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계의 지붕, 어디에요? 세계 지붕? 파미르 고원. 파미르 고원이라고 하잖아요. 고원. 그렇죠? 고원. 높은 언덕. 높은 데 위치한 언덕. 이런 개념이죠. 높을 고자에서 높을 계속 나옵니다. 높을 고자에 이 결자요. 결자 나오잖아요. 깨끗할 결자예요. 물 있죠, 물. 물이 있으니까 아무리 물과 관련돼 있겠죠, 그죠?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그럼 뭐야? 높을고 깨끗할 결. 그죠? 높고 깨끗하다. 높고 깨끗하다. 높고 깨끗하다. 어디서 쓰는 말일까요? 고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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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가 인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인격. 고결한 인격.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깨끗할 결자, 물론 또 다른 데도 씁니다. 그죠? 청결하다. 그죠? 우리가 결백하다. 이렇게 깨끗하다. 많이 쓰는 글자죠. 글자가 좀 어렵죠? 35번입니다. 이 구들고자라고 해요. 구들고자. 구들고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죠. 고체할 때 쓰는 구들고자. 구들고자. 구들고자고 정자. 저번에 나왔죠. 아주 많이 쓰이는 글자라고 했죠. 이 정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이 정자.
정할 정자라고 했고, 이 정할 정자 뜻이 같은 게 바로 뭐라고요? 정할 결자라고 했죠. 결정.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정자 꼭 알아둬야 될 거죠. 많이 써요. 정할 정자. 그래서 굳을고 정할 정. 당연히 그러면 굳게 정하다. 딱 고정하다. 굳게 정했다는 거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게 정해놨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고정의 뜻이 되겠죠.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죠? 바로 채널 고정. 이럴 때 쓰는 거죠. 채널 고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굳을 고자죠. 역시 이 집자는 뭐냐? 이 집자. 잡을 집자죠. 잡을 집자. 잡다. 잡다. 그래서 이 고집의 뜻은 뭐냐? 굳게 잡다. 그죠? 딱 꼭 쥐는다는 거죠. 꽉 쥐고 있다는 거죠. 꽉 쥐가지고 놓지 않는 거. 이거 바로 고집이에요. 꽉 쥐다. 굳게 잡다. 고집. 인간 누구나 다 고집이 있어. 그죠? 꽉 잡고 있는 거죠. 고집이 있죠. 저 사람 고집 세네. 고집 세다. 고집 꽉 잡고 있는 거죠. 이게 꽉 잡고 있는 게 너무 센 거죠. 고집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 그죠? 우리 그 고집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고집쟁이 누군지 알죠? 바로 초등학교 때 아마 동화책에서 많이 읽었을 거예요. 누구? 바로 누구죠? 최고의 고집쟁이는 옹고집. 옹고집이죠. 옹고집인데 이 사람이 성이 왜 옹실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왜 옹실까? 그 많은 성씨 중에 왜 옹실까? 그렇죠? 왜 옹시냐? 이 옹자가요. 한글로 쓰니까 그렇던데 한자로 보면 이 옹자가요. 막힐 옹자예요. 막힐 옹자. 그래서 이 사람이 꽉 막혔다. 이래서 이 사람 성이 옹시가 된 거죠. 옹시. 그렇죠? 굳을 고자고요. 이 착자가 또 이 착자도 참 활용도가 높은 한자인데 붙을 착자예요. 우리의 접착. 그렇죠? 착륙 이렇게 해서 붙다. 어디에 붙는다는 얘기죠. 붙긴 붙었는데 자, 고착 더하기 당연히 세자자니까요. 요는 앞에 두 자 더하기 뒤에 화자가 갖다 붙은 거죠. 그래서 고착이 되는 거죠. 굳게 달라붙다. 딱 굳게 달라붙은 거죠. 딱 굳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굳게 달라붙다. 굳게 달라붙다 더하기 화자는요. 이 될 화자죠. 될 화자. 어떻게 되다. 이렇게 어떻게 되다. 그렇죠? 여기 어떻게 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굳게 달라붙게 되다. 그렇죠? 어떤 문화 현상이 굳게 달라붙어 가지고 변화가 없는 상태. 고착하라고 해요. 굳게 달라붙게 되다. 지금 하이힐 생각하면은 지금 하이힐은 여성의 전유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A라는 사람이 남자가요 하이힐을 신고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저거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의색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B라는 사람이 또 하이힐을 신고 왔어요. 남자가. 그럼 사람들이 쟤도 이상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 하이힐을 신는 남자가 숫자가 계속 불어나게 돼요. 그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이힐을 신는 남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남자가 하이힐을 신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죠. 처음에는 그 어색하고 불안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남자의 숫자, 하이힐을 신는 남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요. 그게 하나의 사회 문화로 그렇죠? 굳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쳐가는 거죠. 실제로 하이힐은 남자의 신발이었다고 해요. 알다시피. 근데 남자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이었는데 여자들이 그 하이힐을 신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봐요. 지금 그런 어색한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여자들이 다 이제 하이힐을 신으면서 이제는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는 문화로 완전 고쳐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착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현상이 하나 딱딱하게 그렇죠? 굳게 들러붙어 가지고 고정된 상태로 되는 것. 이게 바로 고착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6번 고자입니다. 옛고자라고 하죠. 옛고자. 옛고자인데요. 저번에 한번 나왔나요? 옛고자. 옛고자는 하나만 보고 갈게요. 요 글자 참 처음 보는 글자 텐데요. 요거
드물 희자라고요. 드물 희자. 우리 희귀, 희소 뭐 이렇게 쓰는데요. 그렇죠? 드물 희라고요. 드물다, 드물다, 드물다. 그렇죠? 그래서 드물 희자. 옛 꽃자에 드물 희자. 뭐 글자로 해보면은 그죠? 옛날엔 드물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옛날엔 드물었다. 뭐 요거는 이제 가장 뭐 무난한 것은요. 옛날부터 드물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자, 옛날부터 드물다. 이게 뭐 왜 그러냐니까 이 고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나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이. 나이. 그래서 나이를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약간부터 그죠? 뭐 부록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 뭐 고시 그죠? 뭐 천명 뭐 이런 있는데 그 중에 고희라는 게 있어요. 고희. 옛날부터 드물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우리 그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한 3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병마 이런 전쟁 이런 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드물다. 드물 정도 되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요. 그냥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의 평균 나이에 한 드물 정도 같으면 몇 살 정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나이는 보면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10단위로, 10단위로, 그죠? 보통 10단위로 끊긴다는 거죠. 그렇죠?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이런 식으로 끊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보다 드문 나이다. 그럼 고2 정도가 되면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로 70이에요. 70. 그래서 70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70까지 산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만큼 드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고희를 70이라고 합니다. 70. 옛날부터 드문 나이 이런 개념이에요. 70.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황희정성 참 유명하잖아요. 청렴결백에 계란육으로도 나왔지만 이 황희정성은요. 즉시 사람 욕심이 없고 청렴결백했는지요. 90까지 살았다고 하죠. 90까지. 조선시대에 90까지 살았다고 하죠. 요즘에도요. 90까지 살기는 힘들어요. 특히 남자잖아요. 남자가 다 수명이 여자에 비해서 짧은데 90까지 살았다. 참 대단한 거죠. 그것이 37번 역시 예꽃자요. 앞에 예꽃자가 뜻은 같아요. 같은데 이제 쓰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꽃자 예꽃자입니다. 예꽃자고요. 요거는 향자입니다. 향자. 고향. 시골 향자로 하죠. 컨트리. 시골 향자예요. 시골. 시골. 내가 살던 정든 시골길. 시골 향자입니다. 시골. 이 시골인데요. 그럼 이제 예고자 붙었으니까 고향, 옛날 시골, 옛날 시골 이런 개념이죠. 글자가 들어보면 옛날 시골인데요. 옛날 시골인데 요거는 어떤 뜻으로 쓰냐면 옛날 내가 태어나서 자란 시골 이런 개념이에요. 고향. 그래서 옛날에 내가 태어나서 살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골 이런 개념이거든요. 옛날은 보면 대부분이 시골 출신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도시 출신이 많지만은 뭐 조선시대에 그렇죠? 한양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대부분 보면은 시골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또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이 1000만 명이지만 그죠? 다른 데 사는 4천만 명이잖아요. 어쨌든 옛날부터 대부분 사람들은 시골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골 향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시골. 이게 바로 고향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냥 내가 태어난 곳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대신 이제 언어는요, 그 의미가 시절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태어난 곳 이런 식으로 고향을 많이 쓰잖아요. 네 고향이 어디고 이거 어디서 태어나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고향은 내가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고요? 이거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고향은 모두 병원이에요. 정답이죠? 예고자입니다. 옛날 사람. 고인이죠. 옛날 사람.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여러분 옛날 사람 누구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이순신, 뭐 세종대왕, 그렇죠? 뭐 아기 맞던 황희정성 많아요, 그렇죠? 옛날 사람. 근데 이 옛고자, 옛날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공통점. 지금은 다 그렇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예고자는요. 이 예고자는 죽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죽다. 그래서 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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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누구 누구 썼잖아요. 이 고자를 써요. 이게 죽을 고자를 쓰는 거죠. 죽을 고자. 그래서 예세 고자는 예고자가 아니고 죽을 고자가 돼서 죽은 사람. 그래서 고인이라고 하는 거죠. 고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8번입니다. 고자죠. 고자는 알릴 고자라고 해요. 알리다. 알릴 고자. 소자. 비현형이죠. 소자 닮았죠. 소자 더하기 입. 그죠? 엄매. 보고죠. 보고. 보고. 알릴 고자입니다. 보자 뭘까요? 보고. 보고해라. 근데 이제 한자를 공부하면서 보고 뭔지 알잖아요. 고자가 알릴 고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보자는 뭘까요? 느낌이 오죠. 짜인관계를 봤을 때, 그죠? 느낌이 오죠? 어떤 뜻일까요? 바로 알릴 보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보자를 알아내면 돼요. 그렇죠? 보고가 뭐 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죠? 고자가 이제 알리고자 하니까, 이거 딱 봤을 때, 아하, 요거는, 병렬 관계니까, 이거는 알릴 보자겠다. 알리다의 반대말?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말이 가능성이 크죠? 알릴 보자다. 알릴보, 알릴고. 보고해, 보고해. 그리고 보고하는 글,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보고서. 그죠? 보고서. 그죠? 알리는 글, 보고서. 영어로는 리포트라고 하죠. 어떻게 돼 있어 보여요? 역시 리포트가 있어 보이죠? 보고서보다 리포트. 그죠?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자, 갑니다. 공고죠. 공자는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공자는요, 한 가지 일단 뜻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단어가 나오면 그때 필요한 것만 외워가지고 익혀 나갑니다. 단어 숫자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 공자는 뭐냐면요. 일단 알아둘 것. 여러 사람 공자예요. 여러 사람 공자. 여러 사람. 그 정도만 이해해주면 일단 돼요. 나머지는 다음 그때 나와서 하면 되고, 일단 여러 사람. 공자는 여러 사람입니다. 알릴 고자죠. 어떻게 해석돼요? 그렇죠. 바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거. 이게 바로 공고예요. 여러 사람에게 알리다. 공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다. 뺄거내잖아요. 그렇죠? 공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다. 별거 없어요. 그죠? 공자는 뒤쪽에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상세하게 또 완전히 굳힐 수가 있어요. 39번 아까 나왔는데요. 뼈골자 유명한 글자입니다. 뼈골자죠. 뼈골자고요. 자, 요 글자 참 어렵게 생겼죠. 그죠? 참 어렵게 생겼어요. 그죠? 요건요. 글자를 알면 좋은데 요게 밑에 있는 게요. 밑에 있는 요것이 그릇이에요. 그릇 알죠? 그릇. 밥그릇, 국그릇, 그릇. 여기 그릇이라는 뜻이고 이제 위에가 이제 소리가 되는데요. 이게 그릇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릇. 어떻게 생겼어요? 그릇, 밥그릇, 국그릇. 어때요?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자인데요. 반. 무슨 반자냐? 동그랗게 생긴 거 반?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릇과 관련되어 있죠? 바로 쟁반이에요. 쟁반. 여기 바로 쟁반반자죠. 한때 유명했던 그죠? 오락 프로그램 중에 쟁반 노래방 있었잖아요. 쟁반 노래방.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쟁반반자입니다. 우리 음반할 때 쓰죠. 음반. 옛날에 그 턴테이블 있죠. 그죠? LP판. 그죠? 음반이라고 하잖아요. 음반. 우리가 CD도 음반이라고 그래요. 왜?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LP판도 그렇고 CD판도 그죠? 음반이죠. 근데 지금 이제 USB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죠? 모양새가 이제 바뀌었지만은 원래는요. 이게 옛날에는 다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쟁반반자입니다. 쟁반반자. 그러면요. 뼈골자가 있죠? 뼈골자의 쟁반반자예요. 뼈쟁반이죠. 뼈쟁반. 뼈로 된 쟁반이죠. 여러분도 다 몸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골반. 화려한 골반. 골반 댄스. 시잖아요. 그 골반의 뼈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죠? 안 봐도 알잖아요. 그죠? 바로 쟁반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쟁반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뼈를 골반이라고 해요. 골반. 그죠? 뼈쟁반. 뼈로 된 쟁반.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골반 누구? 자, 갑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어는 골자예요. 골자.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골자만 이야기해. 골자. 뼈죠, 뼈. 뼈골자. 그지? 뼈골자입니다. 뼈골자. 뼈골자인데요. 뼈만 이야기해라 이거죠. 중요한 것만 이야기해라 이거죠. 뼈. 근데 아들 자자, 야는 뭘까? 야는 뭐냐? 그 얘는요, 아무 뜻이 없어요.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단어가 되려면요, 한자를 한 개만 있으면 한자예요. 근데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글자가 두 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자로 되어야만 단어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아, 뼈골자. 마땅히 뭐 단어를 만들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 막 신경 쓰기 싫으니까 아들 자자 붙여놓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는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뼈의 아들이 아니에요. 뼈 아들이 아니고 그냥 뼈예요. 그냥 뼈. 골자. 단어가 되기 위해서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아들 자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모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자. 모자도 이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자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요. 보면은 이제 자자에 보다 보면요. 뜻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